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다시 쟁점이 된 것이죠. 네, 주진우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뜬금없이. 이게 자기들에게 유리한 이슈라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민주당에게는 불리한 악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진우 의원 지적대로 이 법은 단순히 여성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형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에게 자살 행위에 가까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페미니즘 주장으로 몰락한 정의당을 우리는 똑똑히 본 바가 있습니다. 정의당의 일이 민주당의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동의 간음죄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은 강간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문서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은 이후에 이뤄질 성관계가 강간이다, 이런 상상이 됩니까? 근데 이제 강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대단히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의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성관계에서 대부분은 굳이 동의합니다라고 계약서를 쓰듯이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걸 또 체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없다. 그러면 강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표정, 분위기, 눈빛, 행동으로 의사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지요. 자, 그렇다면 사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예컨대 이제 두 사람이 결별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한 원한으로 연인 시절에 했었던 성관계를 강간으로 몰고 갈 가능성 없겠습니까? 없다고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후 갈등이 생겼을 때 무엇으로 그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 결국 고소인의 진술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게 될 것입니다. 나 강간당했어요. 그 말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범죄 무고 전문 변호사인 안세훈 씨의 말처럼 우리 법원은 이미 폭행 협박이 있는가, 이거보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가를 기준으로 강간죄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비동의 간음죄와 유사하게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명문화해버리면 고소인의 내적 상태, 즉 그때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주장만으로 유죄가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건 형법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죠. 두 번째, 현행법 체계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술에 취하거나 약물에 의해서 심신상실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이미 준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원치 않는데 그 상대가 술에 취했거나 약물에 의해서 심신상실 상태에 놓였는데 그렇게 성관계를 상대방이 걸어왔다. 준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길에서 갑자기 성추행을 당하면 이건 강제추행죄가 적용이 됩니다. 개혁신당 문성호 전 대변인의 지적대로 여성단체들이 말하는 입법 공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죄목을 만들어내는 것은 성범죄라는 정치적 이슈를 무한히 재생산하기 위한 페미니즘 진영의 전략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정치적 후폭풍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한때 비동의 간음죄를 공약으로 내걸려다가 역풍이 감지되니까 실무진 착오였다며 철회했습니다. 그러다가 용혜인 의원 등이 더불어민주연합의 총선 공약으로 내걸려다가 결국 내부에서 뜯어말리는 바람에 없던 일이 됐죠. 그만큼 위험한 사안이란 걸 민주당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20, 30대 남성 유권자들의 반발과 불안은 상상 이상입니다. 성관계를 잠재적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통과시킨다면 청년 남성층 표심은 완전히 민주당에게 등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표를 얻기는커녕 표를 잃는 법안, 그 자체로 정치적 자살 행위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연애하라, 결혼하라, 출산하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넷째,
이 논의 이면에는 페미니스트 진영의 이해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성범죄를 끊임없이 재정의하고 확장해가면서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정치권의 입법 과제로 던져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 전체의 목소리가 아니라 일부 권력화된 페미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기획일 뿐입니다. 국가기관이 이런 집단에 휘둘리면서 입법을 추진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입니다. 이선옥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를 밀어붙이는 일부 젊은 여성 정치인들은 성관계를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거의 없다. 과연 그들은 성관계가 주는 기쁨, 즐거움을 제대로 경험했는가? 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성관계가 행복, 에너지, 충만함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인간적인 경험은 지워지고 오로지 섹스를 권력, 범죄, 피해, 처벌의 언어로만 소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선적인 인식이 권력을 갖게 된다면 사회 전체가 불행해진다는 말이죠. 정치란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신뢰를 세워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동의 간음죄는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남녀 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더 키우는 법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보호되지 못하고 사회는 불신만 커지고 정치권은 표를 잃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정의당의 길을 걷자는 이 미친 것들 말에 휘둘리겠습니까? 민주당 말입니다. 비동의 간음죄, 그것은 여성 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위험한 발상이고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치명적인 자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이 정말 피해자를 위하고 싶다면 새로운 죄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의 집행력을 강화한다든지 피해자 지원 체계를 확충한다든지 그리고 2차 피해 방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외면한다면 결국 국민은 투표로서 응답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높은 정치 의식을 가진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비동의 간음죄 추진한다면 그땐 전쟁입니다. 그땐 묵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란 세력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아울러 미리 여러분들께 선언합니다. 다음 총선 때 비동의 간음죄에 동의하는 정치인들은 몽땅 낙천되도록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건 뭐 정말 살아있는 폭탄 아닙니까? 폭탄은 제거를 해야지요. 평화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자,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비동의 간음죄 하여튼 입에 올리기만 하면 추진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